우리 정치가 삼류도 아니라 사류라고 했던 고 이건희 회장의 평가가 한치의 틀림이 없는 정국입니다. 비상계엄에서 불거진 경제, 외교, 안보 위기를 정치가 수습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상황인데요. 현실화가 된 권한대행의 대행체제에서 앞으로의 국정이 어디로 갈 건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 의장 속으로 몰려가서 항의했습니다. 아주 아수라장이 됐는데 계엄 사태 이후에 좀 수세적이었잖아요. 오늘은 왜 그렇게 거칠게 한 겁니까? 네, 오늘 항의 때는 친한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표를 던진 걸로 알려진 안철수, 김재섭 의원 등도 함께 했습니다. 이 대통령 탄핵과 달리 한덕수 총리 탄핵은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정 부담이 가중될 거란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. 실제로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이탈표 12표였죠. 오늘은 1명뿐이었습니다. 결국 국민의힘은 오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. 헌재 권한쟁의 심판까지 내고 그랬는데 이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? 네, 내긴 냈지만 사실상 정치적 행위가 될 공산이 큽니다. 민주당의 이딴 탄핵으로 헌재에 걸려있는 탄핵 심판, 윤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9명입니다. 국민의힘도 야당의 폭주를 막겠다면서 권한쟁의 심판만 오늘까지 4건을 냈습니다.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나머지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은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. 네, 이것도 빨리 해소가 돼야 할 부분이긴 한데 이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모두 법적으로 풀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사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한 총리 탄핵도 결국은 헌법재판관 임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여야가 타협과 협치가 사라지다 보니까 건건이 헌법재판소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되면서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. 이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두고 싸우는 것도 결국 이와 무관치 않을 텐데요. 여기엔 여야 모두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런데 왜 추천 안 하십니까?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안 합니까?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? 최민희 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 임명을 하지 않고 저는 국회에 질문하는 겁니다. 계엄 전까지만 하더라도 후임 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던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되니까 이 비정상적인 6인 체제를 고집하면서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태까지 불렀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. 민주당도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할 말도 없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이걸 늦추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좀 있었으니까요. 자, 이렇게 되면서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습니다. 최상목 권한대행 어떻게 할까요? 헌법재판관 임명. 네, 일단 예단하긴 이르지만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이 최 권한대행이 오늘 했던 말,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. 이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.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리지 못했던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내리기는 더 어려울 거란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. 야당은 그럴 경우 계속 탄핵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이 5명이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될 거다 이런 말도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요. 야당이 이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하곤 있지만 결국엔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 9명 체제로 정상화가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. 특히 내년 4월이 되면 대통령 추천목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도 앞두고 있는데 현 6명 체제가 유지되다가 4명 체제로 줄어들면 헌법재판소 기능 아예 마비가 될 겁니다. 이 정치권이 헌재에 맡긴 판단들이 모조리 멈춰서는 또 다른 초유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결국 정치가 만든 이 문제점이잖아요. 결국 정치가 풀어야 할 텐데 네. 어떻게 될지 참 국민들만 속이 타는군요. 자,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